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7월 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도 리듬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타는 이제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정상적인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프로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을 알아가지고 사실 뭐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려가지고 제가 때 아닌 아주 그냥 힘들게 지금 있는 실정이에요. 지난주에 강타의 주요 적중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볼 것 같으면 가장 아쉬웠던 경주가 1호 9경주였는데 메인 승부처였죠. 그때 이제 베스트 가이가 팔리고 럭키라이트가 또 문세영에서 박으로로 딱 바뀌더라고요. 뭐 토요일날 이미 바뀐 거잖아요. 문세영 기사가 안 나온 거니까 이제 일요일날 바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박으로니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딱 보니까 이현정이가 5번을 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왠지 모르게 또 4번 디프로매틱 미션도 좀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 좀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6번 젠테렐리를 놓고 때렸어야 되는 건데 6번 젠테렐리를 놓고 2번에 단통 때리고 4번 5번을 받쳤어야 하는 그런 예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1을 놓고 하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젠테렐리를 잡았으면 보병을 대가리 놓고 때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때린 게 너무 천치의 한이 되더라고. 그래서 165배짜리 이거 스쳐도 사망인데 이거라도 메인으로 맞춰줬으면 그냥 일주일 경마는 이거 하나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젠테렐리를 잡고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자, 지난주 이제 금요 경마에서는 부산제 7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우리는 이제 노스벌 코리아를 축으로 넣고 계속 바람을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단통이 아니었죠. 방으로 맞춰가지고 복승 14.7배 쌍승 17.5배를 준메인 승부로 맞춰드렸고요. 토요제 2경주에도 잠재력이 우수한 신마였던 이번 실버 이어를 축으로 넣고 3번 1번 두 방만 때려가지고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이래지 6경주에 9번 슈퍼장은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슈퍼장에 10번 나일스 앵굿 6번 왕의 대로가 계속적으로 3마리가 쪼르륵 들어오면서 복승 14.3배 쌍승 19.1배 3복승 7.1배 3쌍승이 68.3배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건 3쌍승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쪼르륵 들어왔습니다. 자, 1호 끝장 승부처였죠. 제10경주에서 파워빗으로 충만호 선정을 해서 단통을 개나리로 때려가지고 마지막 경주에서 복승 14.8배를 단통 적중으로 마무리 시켜드렸고요. 자, 부산교차 2경주에서 10번 에이스맨의 적도의 하신 여기에 7번 삼형제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단통으로 맞춰드렸고요. 또 부산교차 4경주에서도 하늘의 질주에 슈퍼이글을 역시나 단통 적중을 해드렸고 금요 또 제주교차 3경주에서도 1대 태소를 충만을 놓고 직통을 단통으로 때리고 5번 당대인류를 방어로 갖고 가서 3복선까지 쪼르륵 단통 적중을 일궈줬던 강타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주요 적중 내역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싹 내키는 그런 그 적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집중력 부족으로 좀
목소리가 감겨가지고 편도선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일을 좀 잘해야겠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 경마는요, 서울 경마가 9개 경주밖에 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어저께보다 이 제주 경마가 1경주, 제주 교체 1경주가 들어오면서 경주 수가 좀 늘었어요. 경주 수가 늘어가지고, 좀 이게 편성 자체도 좀 아사리판 같은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주가 7개 경주가 됐고, 서울이 9개 경주에서 1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사리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모바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막 그냥 편성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사리판이 돼버렸다. 그래서 모바일이 없어졌어요. 모바일이 없어지고, 제주 경마가 7개, 그 다음에 서울 경마가 9개 해가지고 어디가 잘못한 건지, 서울 경마가 잘못한 건지, 서울 경마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 경마 편성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사의 행정 자체가 현명관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날 그 공사에 쌓고 멀쩡한 공원 뜯어 고치고 뭐 옆에서 맨 공사에 쌓고 너무 우리가 봐도 이거 좀 심한데 멀쩡한 걸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 극치를 날립니다. 그냥 극치를 날려. 제가 봐도 극치를 날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4시에 시작을 하는 건 똑같은데 제주교차 1경주부터 시작을 하고 제주교차 2경주까지 또 하고 그 다음에 제주교차 3경주까지 제주경마만 하다가 토요일 1경주가 이제 15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어수선한 분위기죠. 어수선한 분위기고 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제주경마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참 하여튼 행정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2주차 야간경마인데요. 제가 야간경마 때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님 끌기를 위해서 배당이 터진다고. 그래서 하루에 두 개 정도는 배당이 터져요. 와장창. 그리고 나머지 경주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야간경마 내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토일 각각 이제 휴장을 할 때가 있어요. 휴장 전에 또 이제 한번 구국으로 이제 태극기를 한 번씩 휘날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와장창 또 배당이 한번 터지고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착안을 주시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비교적 안정과 배당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경주라서 어저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갑작스럽게 들어온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7번 천재성이 가장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데뷔전 자체에서 900m에서도 안정된 선행력과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에 성공을 했고 또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주긴 했지만 상대가 조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7번 천재성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1경주에서는 7번 천재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 승부 의지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7번 천재성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천재성을 놓고 때리는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파라독스가 끝까지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9번 자존심이란 마필이 가장 그래도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경주 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착을 했고 그 이전에도 산착을 했지만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9번 자존심은 이번 편성이 이렇게 빠른 편성이 아니라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에서는
아무래도 9번 자존심을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상 딱 3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마리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평상시 배팅권의 충만은 아무래도 2번 삼천지교라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삼천지교에 뭐 이번 편성에서 전개상으로도 빠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종반 탄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죠. 이번 삼천지경 강축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후착이 약간 난타전 양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후착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는 2번 삼천지교를 놓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뭐 1번 성읍사람 팔리고 5번 스토리 팔리고 뭐 8번 청과대부 이런 마필 팔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에게 귀추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제 이 제주교차 3경주까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토요제 1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제 1경주부터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가 있나요? 없잖아. 제주경마에서 뭐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1, 2, 3경주는 그냥 마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정신도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1, 2, 3경주는 짜배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1경주는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반대로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배당이 조금은 터질 수 있는 후착, 혼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요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큰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짭짤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미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이 괜찮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일본 검단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비교적 편한 선행이에요. 외곽 게이트에 7번의 과천 정상이 버팅기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1번 게이트의 앞말이고 피코 센트럴의 선행형 혈통을 갖고 있다면 편성상 뭐 초반 강 밀고 나가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거리가 이제 1200이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선행을 나선다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한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제차불안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1번 검단은 이번 1경주에서는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가볍게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팔리는 마필들이 아마도 1번 제1호나 7번의 선악정경 같은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특히나 1번 제1경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번 제1경은 왜 팔리는지 이번 경주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 누가 가장 우위를 보여주느냐? 1번 제1호가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비교적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착안을 했을 때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1호가 강력하게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일본 7번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타의 충만은 바로 1번 7번이 아니에요. 이번 경주시 근간에 전혀 승부가 안 되고 있고 안 해고 있는 그런 보병권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 보병만을 한번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다. 자, 이번 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느린 편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추임력이 하강을 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종발 뚝심에서의 향상 가능성을 가장 깊게 봐야 되는 개별적으로는 패턴적인 추임력 상승,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빠른 경주에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일본 제1호를 추천은 드리지만 이 마필은 대가리다 아니다? 아니다.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토요일 1경주 마치고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두 개를 붙여서 자, 여기서 한번 배팅 자금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 눌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송재철이라는 기술은 참 이상하죠. 어쩔 때 보면은 잘 타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이상하게 타고, 그러니까 꼬마 기수, 신인 기수급인데도 불구하고 말 타는 거 보면, 옛날에 김혜성이, 신영철이 조금 몇 년 전에, 김옥성이 몇 년 전에, 말 타는 게 꼭 그렇게 타. 그러니까 얘도 때가 이빨 묻어있는 애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수대가 오래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기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얘네 이런 애들은 200승 300승 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옆에서 건드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기성술에 비해서 이런 애들은 성장을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곧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제 5번 눌주가 가장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특한이 보니까 또 3번 헬켓이 버티고 있네요. 그럼 헬켓하고 3번, 5번이 지금 대끼리로 팔리는데, 과연 진해끼리 들어오겠느냐, 이거지. 진해끼리라는 이유는 뭐야? 연대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진해끼리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이런 경주에 콧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세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 5번, 3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코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놈이 분명히 장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5번, 3번을 때려봐야 또 메리트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하나가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이 한 마리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상 5번이 대가리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배팅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이런 마필들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주 중에 가장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작심 배당 노림수의 UCC 메인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11번 새벽바람입니다. 얘가 팔리겠죠. 당연히 팔리겠죠. 이 편성에서 안 팔릴 리가 있나. 장타왕자가 좀 팔릴 거고, 11번 새벽바람이 팔릴 거고, 또 누가 팔리려나? 3번 선덕여왕이 좀 팔릴 테고,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고 단통 마필도 따로 있습니다. 자, 하지만 11번 새벽바람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있는 마필이고 전반 특식으로도 날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또 박병준 마방에서도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고는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새벽바람은 배팅권의 방어 정도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 강력한 축이나 단통은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또 강타가 노렸던 마필이 나왔네요. 이 초롱성이라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우리가 때렸죠. 때렸는데 다라코트 때리고 다 때렸어. 근데 라스트만 안 빼먹었는데 라스트에 그 장우성이가 잘 기승을 하는 마필이 아닌데 장우성이가 타더라고. 끝나고 보니까 능력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전개 2점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마필 정도였는데 그게 복병인 그 라스트가 오면서 또 99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였는데 이번 7경주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맞힐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복병만은 축으로 놓고 실질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에서 핵심적인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9국으로 한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강축은 버티고 있다. 강타만의 강축이 있기 때문에 작심 배당을 드리는 제주교차 7경주 11번 새벽바람은 추천을 드리는데 이 마필이 뭐 무조건 충만하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배팅권에는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마필도 절대 아닙니다.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니까 자,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입상과 의유율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후차권에서의 약간의 이변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강타에 오전장 중메인 승부처에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적중을 위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강타라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2번 강타라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강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강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너지며 아쉬움을 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이 좀 늘어난 모습은 역시 확실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강타는 이번 편성에서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니까 당연히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후창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딱 2두면은 압축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고 딱 2두 내에서 확률적으로 2두 내에서 제대로 된 마필들이 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배당 마필 종류가 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과 안정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서 은근히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도 있고 또 안정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강타가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의 냄새가 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8경주. 이번 경주는 이제 원래는 모바일 경주로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던 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로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던 경주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토요일 경마 때는 모바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모바일이 없어지면서 이제 일반 경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6개, 7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오버 한라 정복이란 마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이고 한 수가 아니라 두 수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그냥 묻지마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꼬랑지를 누구로 가져가느냐 요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8번 제1여왕이 그래도 조금 나아 보여요.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종반뚝심이 워낙에 우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제1여왕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5번 한라정복과 8번 제1여왕이 그나마도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4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이번 경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인데, 뚜렷하게 어떤 말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그러나 이제 배당이 터뜨릴 수 있는 여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또 국산 5구는 1000m로 펼쳐지고 있어서 은근히 보여준 전력만 놓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번 경주 때 뭔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 그런 마필들과 내지는 근간에는 못 뛰어들어도 예전에 잘 뛰었던, 즉 최고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들이 또 갑자기 잘 뛸 수 있는 여지도 좀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1번 너너킨이란 마필입니다. 어떤 영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1번 너너킨 정도는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초반 순발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반 뚝심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1번 너너키는 사실 선입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입으로 뛰었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서 아예 초반부터 두들겨서 선행까지도 모색을 해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1번 너너킨이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1번 너너킨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뚝심에서는 뭐 당연히 5번 C샵 항마가 좋고 또 11번 여의킨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다들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여줄 것이니까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부경적으로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9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선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의지가 관건이라서 그렇지 4번 남바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편성에서 과연 정면 승부를 띄울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면 승부를 안 띄울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그게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선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4번 남바다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 입상이 가능한 마필 뭐 1번 에어리로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전 이런 마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4번 남바다가 배팅권의 중심에 그 주요 이 마필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4번 남바다를 핵심적인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조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 승부처를 줄인 대신에 서울 경마 승부를 조금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를 2개밖에 승부를 안 하거든요. 아, 3개를 하나? 3개를 승부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조금 승부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오전장에 이제 제가 3개를 해놨는데 이 제주교차, 그러니까 토요일 1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1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가 아니라 일반 경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겁난이 나오는 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1경주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 경주. 자, 요 경주도 상당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호란 4등급 경주인데, 요 경주가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요 경주를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자, 뭐 배당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나오는데,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희망 로켓이라는 마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승부 의지죠. 승부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또 이 마필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복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사이즈라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 정계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4번 희망 로켓은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4번 희망 로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희망 로켓은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아주 빠른 선행력 마필은 없습니다. 마필이 이번 데블밴드 정도인데, 데블밴드 정도가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데블밴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은 이번 데블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번 나온다라도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온다라는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낸 마필이고 반대로 이번 데블맨은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그러면 두 마필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데블맨이 더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이번 데블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데블맨을 놓고 이번 6경주는 이만한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죠.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경주인데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때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충분히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인데 요번 경주가 좋을까? 아니면 다음 8경주가 좋을까? 아니면 10경주가 좋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10경주, 9경주는 끝장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니까 끝장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7, 8경주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처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 7경주를 메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경주를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가 메인인데 과연 어떤 마필을 노리길래 7경주와 8경주를 놓고 고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사실상 보여준 전력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팔리는 마필들은 2번 조아라라든지
또 6번이 비욘 비리트 같은, 비욘 드리미트 같은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실질적인 능력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라,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우라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6번도 그렇고 뭐 이런 마필들보다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스타브님이라는 마필이에요. 이게 될까? 근간이 이렇게 부진한데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생바닥을 때려버렸는데 과연 예전에 원상복귀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원상복귀된 능력, 즉 2016년 4월 17일날 2차로 왔을 때 그 능력이 예전에 원상복귀된 능력인데 근간에 두 번의 경기에서 베스트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저는 2번 조아라하고 6번 비욘드 리미트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맥시멈의 경주력을 때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기보다는 저는 3번 스타보니비와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당 쪽으로 감고 들어갈 수 있는 3번 스타보니비를 좀 더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2번, 6번이 아닌 3번 스타보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다음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한 4마리 정도가 거의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누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일단 추입으로만 놓고 보면 2번 더블 럭키와 8번 이 썰업이 가장 좋고 선행력만 놓고 본다면 1번 빙고스타와 7번 매니뮤직이 또 이 전개 이점을 안고 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의 마필들이 조금 더 셀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사실 둘 다 고만고만하게 봅니다. 고만고만하게 보는데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2번은 선행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고 7번 매니뮤직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일단 7번이 안정적이긴 한데 그것도 좀 그렇고 저는 이래저래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저는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7번 매니뮤직이 그래도 좋기는 하지만 선입에 대한 가능성 쪽에 어떤 점수를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서 이번 편성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8번 이 빙고라는 마필이 역으로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9번 크리노 빙고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1번 빙고스타도 선행을 가려고 할 테고 6번 신봉불패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7번 매니뮤직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물론 거리가 1300의 국산 3등급의 마필이니까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이 이제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선입으로 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8번 서럽과 같은 마필들도 1800에서 물론 이 발주 자체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1800에서 거리가 1300으로 줄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당연히 이제 초반이 너무 느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경합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이 1800이든 1200이든 자기 능력을 보여준다면 들어오는 거니까 저는 뭐 8번 쪽에 오히려 메리트를 두고 싶은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너무 선행마들이 많으니까 선행마들이 다 자멸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 8번하고 예를 들어서 뒷방을 치면서 2번 더블럭키 같은 마필들이 일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적으로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히 난타전 양상의 경기로서 자,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장 승부처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이번 경기 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0번 AP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도 1번 선스카이가 선행을 가고 6번 전승대사가 그 다음에 붙고 12번 가문의 축제라든지 이런 선입형 마필들이 언뜻 보면 거의 14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전승대사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가 어느 정도 저는 맥시멈의 능력을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 4월 23일날 3차로 왔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6번 전승예선을 아주 세게 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중반 뚝슈명 마필인 10번 AP스타가 이번 거리 1400을 맞이해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번 AP스타 이번 경기 좋게 봐요. 그래서 10번 AP스타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은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까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서울 경마와 제주 경마가 있는데 제주 경마 쪽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메리트를 서울 경마 쪽에 조금 메리트를 둬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오늘 서울 경마 쪽에 생각보다는 승부처를 좀 많이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주 경마를 승부처가 조금 적게 잡았으니까 서울 경마에서 하나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승부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 언급한 경주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없으면 현장에서 하나 정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승부처를 좀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유동적으로 해서 한번 멋진 예상으로 토요경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토요경마 어수선합니다. 제주경마가 이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정신 집중해서 멋진 대성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